이번에는 이현상의 뻐꾸기 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자 오늘 내용은 사실은 좀 아까 이번 주에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FOMC 의사록 공개였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들었냐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네. 돈은 못 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비관론을 빌 때가 아니라는 얘기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재미난 부분은 비관론 자들이 이제 긍정론으로 매파가 비둘기로 조금씩 이렇게 어떤 로테이션 되는 부분이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둘기파로의 로테이션하고 기회 포착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동안의 리스크 완화 시그널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그거의 연속선상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연준의 이번 주에 의사로 FOMC 의사로 공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낯익은 연준 위원들이 많이 있죠. 뭐 파월, 브레이너드, 바, 그 다음에 보우먼. 뭐 최근에 보우먼도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 계속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리사 쿠, 그 다음에 제퍼슨, 그 다음에 월러, 뭐 대표적인 매파인데 여전히 매파들이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연준 위원들에서도 그 다음에 연은 총재들도 상당 부분 조금씩 돌고 최근에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가요? 닐 카시카리 대표적인 비둘기파였거든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는데 이 대표적인 비둘기파가 매파로 돌았다는 얘기를 지난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주류가 어떤 분위기가 매파로 흘러가다 보니까 비둘기파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서 그냥 편승하는 이런 것도 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23년 내년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기준선, 이 기준선에 다 왔다라는 거죠. 이 기준선을 살짝 깨고 내려가면 뭐다?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다 왔다는 것이고요. 실물 경제에 대한 미치는 시차와 누적된 정책 효과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죠. 75bp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했습니다.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때는 물가만 봤는데 이제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는 한 반년 정도 후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후유증 그리고 금융시장 이런 거에 고민을 같이 시작하기 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 여럿이라고 됐죠. 베리어스, 베리어스. 요거 보시게 되면 최종 금리가 이전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요거는 아마 FOMC 의사로 공개된 다음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오르다가 일시적으로 한번 출렁였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다시 제자리 찾아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경계감을 주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여기에 뭐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조만간. FOMC 의사록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이 soon이라는 단어가 쓰게 되면 보통 그 다음 FOMC에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7월에 75bp 처음 인상을 했나요? 그 전달에도 soon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없다가 이번에 이 조만간 soon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 상당수 참석자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좋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부분 아마 12월에 그래서 12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소수 연준이 필요 이상의 정책에 긴축할 위험이 있다.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은 빠른 긴축이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 비은행 기관들의 레버리지가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거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권의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모기지 업체라든지
부동산 신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회사라든지 뭐 증권 회사 이런 쪽은 당시에 이렇게 안전 조치가 다 이렇게 말끔하게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비은행가들의 은행 기관들의 어떤 충격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면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주요 IB들의 내년도 전망입니다. 대략 최종 금리는 5에서 5.25 정도 보고 있고 노무라만 5.75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 2023년 연말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금리 이후에 금리가 떨어질 거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좀 봐야 되는 내용인데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뭐 이런 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요거예요. 내년 2020년에는 2월, 3월, 5월, 6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마지막은 6월 27일 FOMC인데 그때 최종 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보시게 되면 5에서 5.25.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에서 5.25죠. 5에서 5.25는 FOMC 의사록 공개되기 전에는 42.9였는데 의사록 공개된 다음에는 조금 낮아졌다는 건데요. 주목할 건 여긴 것 같습니다. 5.25% 이상이 되는 거는 FOMC 의사록 공개 이전에는 대략 한 26% 정도 됐었는데 의사록 공개 이후에 16%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 결국에 지금 시장이 5에서 5.25를 최종 금리로 보고 있다는 거고 증시에 이것이 악재는 아니죠. 왜?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뭐 다른 나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나라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의 연준의 어떤 피봇 이런 기대감은 사실은 피봇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정책 전환에 대한 어떤 선회 이런 가능성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조건들이 추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경제 상황도 주시하기 시작을 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리가 달러가 가파르게 강세로 가면서 달러가 150엔을 상회할 가능성, 그 다음에 일본 국채가 0.25를 뚫릴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그 150엔을 돌파했던 바로 그 시점, 그 다음날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시장도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연준의 어떤 피봇에 대한 조건들이 다른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레미 시걸 와튼 교수인데요. 이분은 재미납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내년도에 금리가 2%로 그죠? 내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 저랑 코드가 잘 맞는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하는 얘기, 노동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약해질 것이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연준이 현실을 직시하고 결국 인하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내년 말 기준금리는 2%까지 떨어져도 놀라지 말아야 된다. 대표적인 월가 강세론자로 인플레이션 90%가 끝나서 내년에 시장은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하나 보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ISM 제조업 PMI가 중요하다. 왜? 저희가 12월 13일에 CPI 발표 있는데요. 이 CPI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격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ISM 제조업 PMI하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가격 지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자재나 그 재료나 이런 자재를 구입할 때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하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이 가격 지불 지수는 50 아래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SM 제조업 PMI는 5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렸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도 지금 뭐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2020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죠? 이게 미국 CPI의 어떤 선행성을 갖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콜옵션을 대규모로 구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라인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폭증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중국도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준율도 인하를 한 소식이 우리가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고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리면 소버린 스프레드라고 있습니다. EBM 소버린 스프레드. 이건 뭐냐면 미국 국채하고 신흥국 국채 금리하고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빠지죠. 이 코스피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 달러가 가파르게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증시도 추가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좀 보고요. 저도 이 소버린 스프레드는 좀 더 빠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해서 보시겠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11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대표적인 매파들도 또는 시장의 분위기도 비둘기파로 로테이션 중이다. 시장이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면 좀 더 비둘기파 쪽으로 방향이 선회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리스크 완화 시그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역삼각형을 드리고 소수들은 바로 이 역삼각형의 정점, 가장 공포의 정점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드렸던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역대급 바닥을 잡아서 큰 성과를 시간 투자를 통해서 내려면 망하지 않은 회사가 가장 최악일 때 투자를 시작해서 가장 화려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2019년, 2020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일렉트릭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 일렉트릭이 제가 2019년도까지는 국고철 했으니까요. 이때 7만 원이 2017년도에 고점입니다. 이 주가가 1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10,000원입니다. 여기가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죽였죠. 물론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 4,000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800% 올랐는데 이게 뭐냐? 장기간 낙폭과대 상태에서 최악을 보이고 바닥을 찍고 장기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닥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2017년, 2018년 계속 빠지죠. 실적만 한번 보세요. 2017년도에 영업이익 600억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1,000억이었습니다. 적자로 돌았다는 얘기죠. 2019년도에는 적자폭이 마이너스 1,500억입니다. 이때가 최악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가장 최악일 때가 가장 주식을 저가에 살 수 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설명드리는 종목 중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곧바로 영업이익이 700억 흑자로 돌고 지금까지도 이 실적이 이렇게 돌고 있죠. 자, 주목해야 되는 거는 가장 최악인 해가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